좋아요, 구독. 교수님, 저희 비트코인이 93,000달러라는 신고가 영역에 네. 도달을 했잖아요. 그때 기분이 혹시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제가 주로 기술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가격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술하는 분들도 가격이 오르면 좀 더 신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몇 번 말씀드렸던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연결과 융합되는 거는 이제 가야 될 방향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고 하는 그 환경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텐데 저는 어쨌든 제가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뭐 3만 달러, 2만 원 달러 할 때 이게 뭐 9만이 갈 수 있느냐, 10만이 갈 수 뭐 있냐? 맨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부분은 물론 당연히 업앤다운이 당연히 있어서 이제 투자할 땐 주의하시긴 했는데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 주로 기술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또 재미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도 있지만 기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파이낸스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과 융합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로 약간 이런 게 확장되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하는 입장에서 봐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은 참 기분 좋은 상승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수혜를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풀어볼 거라서 만약에 이 코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이 내용은 정말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택한 이후에 지금 현재 나라의 곳간이 굉장히 두둑해졌다라는 소리까지 들리는데요. 자, 일단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교수님께 이 이야기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예, 저도 벌써 3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도였으니까 그때 코로나 시대였죠. 그때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래서 그때도 영향이 있어서 가격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시장도 있고 가격도 관심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때 어쨌든 세계 최초로 된 획기적인 법정화폐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때 뉴스가 많이 나왔었고요. 날짜는 2021년 6월 9일이었죠. 그때 엘살바도르 은행은 법정화폐를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84명의 의원 중에 62명이 찬성해서 2021년 9월 7일부터 시행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뉴스 벌써 3년 됐는데 지금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니까 엘살바도르 정부는 약간 버퍼를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거의 뭐 트럼프가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전력 자산으로 할게요. 전력 비축 자산 할게요 했는데 엘살바도르는 3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어쨌든 좋은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3년 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비난하시는 그런 여론들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법정화폐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그 대통령의 선택이 조금 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택을 했던 이유를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세 가지 이유 정도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송금이 용이하죠. 원래는 뭐 CBT만 하면 보내주시면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싸죠. 수수료가 비싸서 뭐 비트코인 수수료만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CBT망도 이제 특히 엘살바도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해외 송금을 빨리 보낼 수 있다. 용이성이 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현재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 위해 송금하는 게 많으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인들이 송금을 더 쉽게 만들어질 것.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엘살바도르뿐만 아니라 많은 중남미, 우리나라에 있는 뭐 동남아 마찬가지인데 엘살바도르 이런 해외 송금 용이성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은행 계좌가 없는 게 70%라고 하네요. 그건 지금 엘살바도르 국민들에서 은행 계좌가 없지만 지갑에서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피어투피어로 하고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우리나라는 워낙 잘 돼 있죠. 좀 카카오나 네이버 페이로 많이 쓰셔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CBDC 할 때도 이거 효용성이 높아? 라고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엘살바도르는 워낙 금융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지갑만 있으면 바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경제 활성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외국인 비트코인으로 하게 되면 사실 엘살바도르 국가 그 화폐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워낙 변동성이 크지만 신뢰성은 더 높은 거죠.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국가에 있는 화폐보다 좋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하고 관광 증대. 왜냐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비트코인 지갑만 있으면 바로 더 쇼핑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큰 백그라운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로 들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교수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엘살바도르 자체 화폐 가치가 이제 워낙 그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안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선택했던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엘살바도르 그 거의 화폐가 맞아요. 그때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조그만 거 사는데 뭐 큰 트럭을 막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화폐 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비트코인을 할게라고 하는 되게 선택은 이 뭐 엘살바도르는 워낙 좋은 선택했고 뭐 다른 나라들도 그때 그래서 주위에서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얘기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중남미는 그 화폐 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쓰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되게 현명하게 그것도 3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그 시기로 봤을 때는 어쨌든 비전을 갖고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따 뭐 얘기 또 하겠지만 그런 것들 욕을 많이 먹었죠. 맞아요. 아니 뭐 국가 화폐를 이걸로 한단 말이야. 맞아요. 거의 그 당시는 3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는 굉장히 이걸 혁신적으로 하긴 했는데 욕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든든한 왜냐면 국가 재정 보유고가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뭐 채권을 할 필요 없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그걸 또 돌릴 수 있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건 혁기적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미 시스템이 안정된다는 어렵죠. 그렇죠. 미국이나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전략 자산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이런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비트코인 채용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로 제정을 하기도 했었지만 다른 국가들 중에서 본인들의 자국 통화 가치가 워낙 많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채택이 아니라 아예 그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한 번쯤은 조금 고심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부켈레 대통령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켈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어떤 걸까요, 교수님? 지금 엘살바도르가 워낙 좀 여러 개 인더스트리가 좀 약하잖아요. 아마 관광객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 아시면 전체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이게 인더스트리가 나오기 쉽지 않죠. 금융 시스템 낙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던 비전은 내가 한번 이거를 디지털 금융 시대에 한번 채용해봐서 고민이 많았을 거야. 욕은 먹겠지만. 한번 최초로 법정화폐로 하고 제가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되게 허름한 되게 뭐 엘살바도르에 있는 가게였어요. 근데 여기 비트코인 받아요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네트워크만 되면 그러니까 무선 네트워크 되죠. 무선 네트워크만 되면 되게 저도 이제 뭐 예상된 그건 아니었지만 허름한 가게인데 써 있습니다. 비트코인 원래 워드레스가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허름한 오진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만 되면 QR 코드 찍어서 거기서 사는 거.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만큼 이 부켈레 대통령은 엘살바도르를 이렇게 디지털 금융을 한번 활용해서 관광객이 또 활용도 잘하고 크로스보더 해서 지금 사실은 부켈레 대통령이 경제에 이제 긍정 영향이 있어서 뭐 관광객 유입을 뭐 95% 이상 뭐 증가시켰다 밝히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용해서 국가가 직접 채굴 계획도 할게. 그러니까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자체에서는 인더스트리가 없고 관광객밖에 뭐 유존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비트코인을 채용해서 혁신도를 해보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아이디어를 실행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3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시스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런 환경 속에서 한번 혁신적인 비전을 갖고 하셨던 거죠. 사실은 대통령이 보신 것 같아요. 미래의 금융은 기존에 있던 우리가 법정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과 융합될 수 있다고 이제 비전을 보셨으니까 그런 걸 하셨을 거고, 재밌는 건 또 국민들도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뭐 법정화폐니까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모지지만 네트워크만 되면 찍으면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뭐 법정화폐니까 이제 제가 앵커님한테 뭐 네, 우리 같이 일을 했을 때 월급을 그냥 비트코인 주는 거죠. 줄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아까 확장되는 비전을 보신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디지털 금융 좀 규제만 아니라 규제와 진행을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보호,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긴 한데 산업진흥은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산업진흥은 잘하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규제 얘기 또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규제도 중요하지만 진흥도 같이 밸런스가 필요한데 산업진흥도 하고 과세 얘기도 뭐 오늘 다른 데서 과세 얘기 하고 왔는데 만약 당연히 수익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겠지만 산업진흥도 하면서 과세를 하면 괜찮은데 세금만 열심히 과세만, 네. 하는 건 약간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게 또 있고요. 어쨌든 이런 대통령께서는 북계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전을 보신 것 같아요. 미래의 금융은 비트코인이 많이 활용될 것 같다라고 하는 보셔서 또 실행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엘살바도르 자체에 관한 관광객 유입도 늘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적으로만 본다면은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선진국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영향력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면을 같이 보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추가적으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로서의 적정한가? 그런 문제점들도 같이 짚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까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얘기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은 지금은 에셋 클래스, 자산 클래스는 다 인정된 것 같아요. 맞아요. 자산 클래스.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요. 기초 자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안 돼 있지만 해외에서는 뭐 게리 겐슬러 어쩔 수 없었다. 나도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자산 클래스는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클래스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자산 클래스라고 하는 게 또 화폐랑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작은 이제 자산 클래스로는 이미 뭐 ETF도 그렇고요. 이제 확장이 되는 걸 보시면 될 거거든요. 화폐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가 안 좋으니까 뭐 비트코인 써서 일단 해서 이제 긍정적을 말씀드리면 엘살바도르 이제 비트코인 라이트닝 지갑 보유율이 2022년 기준입니다. 이제 은행 계좌 보유율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 계좌를 만들기 어려웠던 거죠. 금융 시스템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직접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그 실제 에시큐션하기 위해서는 지갑 보유율이 은행 계좌 보유율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정부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에 저점 매수 전략을 통해서 계속 마치 지급 준비금 하듯이 국고를 늘리는 거죠. 국고로 했을 때 저점 매수를 해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가치가 커질 거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데 약간 좀 엘살바도르는 한국은행이 직접 가격 하락했어? 내가 또 살게. 마치 그렇게 해서 메커니즘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런 긍정적 영향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긍정적만 있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면 좋지만 하락할 때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45% 그때 하락했었거든요. 하락하면서 이제 국가 준비금에서 약 2,200만 달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졌을 때 만약에 이게 업앤다운이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변동성이 컸을 때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가 준비금에서 2,200만 달러 그 기간 동안에는 손실이 발생했었고요. 2022년 6월 기준 엘살바도르가 구매한 비트코인 가치가 또 50% 그때 하락하는 왜냐면 국가 법정화폐인데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비트코인 있겠죠. 가격이 네. 업앤다운 되고 변동성이 커서 그거는 약간 부정적 영향은 변동폭이 워낙 크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뭐 트럼프도 이제 비트코인을 전력 자산으로 할게요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오르든 상관이 없는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마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으로 할게 사업가잖아요. 마케팅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실제 미국 전략 자산의 퍼센티지는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구매를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근데 재밌는 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두 번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게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사람이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아마 트럼프가 당선돼서 아마 좀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자산, 코인 뉴스룸도 뉴스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전략 자산 했을 때 이게 사실 취임 전이잖아요. 취임 전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뉴스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뭐 미국이 전략 자산 한다는 건 국가가 구매한다는 게 그걸 산다는 거고요. 엘살바도르는 이미 3년 전부터 했었지만 이렇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밸런스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